어서 오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조화해드리는 중요한 관심의 기다리겠습니다. 내 남편 어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남편이요. 연락은 받고 오셨습니까? 전화요. 전화가 왔었어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상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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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님. 두 분이 조회되시는데 혹시 관리 번호는 받으셨습니까? 아, 번호 이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3-17번이면 네, 저희 쪽에 계시네요. 잠시만요. 3-17번 고객님 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남편 괜찮은 거죠? 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러리라 예상하지만 좀 더 정확한 검진은 나중에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나요? 네?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이요. 아, 개인차가 심해서 원래는 일주일에서 한 달인데 요즘은 더 짧거나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분이십니다. 네? 이게 남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뭘로 변했는지 전해 듣지는 못하셨나요? 남편분께서는 오늘 아침 광화문 대로변에서 컵으로 변신하셨습니다. 머그컵으로요? 네. 이게 설마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정확한 변신 추정 시간은 오전 8시 50분경으로 운전을 하시던 도중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광화문 일대가 잠시 마비되었지만 저희 관리국의 발빠른 긴급 대응으로 출근 대란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침까지 말짱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변신의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옷도 소지품도 남기지 않은 채 신분증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죠. 남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긴 하는 거예요? 안내를 제대로 안 해드렸나요? 아, 그게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죠.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발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상이라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도 나와 있지 않고 질병으로 분류하기도 못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안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오실 겁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다만 깨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으로 변신하셨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해도 어느 한 곳이 불구가 돼버리거나 실령이나 기억들이 뒤엉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야. 자동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저희 관리실이나 희망 이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수증에 사인해 주시겠습니까? 고민해요. 그러네요. 남편이 곰돌이 풀을 아주 좋아했었는데 곰처럼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늦었다며 헐레벌떡 나갔었는데 그런데 왜 곰이 되질 않고 하필 머그컵이 됐을까요? 머그컵이 된 사람도 있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머그컵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대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평소에 꿈꾸던 것과 관련된 걸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칫솔이 되기도 하셨고 베개나 선풍기가 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스티커가 되는 분도 계세요. 스티커요? 네, 5살짜리 따님의 장난감 휴대폰에 안전하게 붙어 있다가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잖아. 곰처럼 생기지도 않았었는데. 외모와 변신은 별개입니다. 왠지 여유로워 보이시는데요, 남편분? 꿀을 나온 차 한 잔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변신하는 다 순간이에요. 머리컵은 정말 낭만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남편분의 쾌속 복귀를 희망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 희망국가도 남편분의 쾌속 복귀를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무작위적인 변신이 수도권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경 컵으로 변신한 남편을 깨뜨려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양동에 사는 박모 씨는 오늘 오전 컵으로 변신한 남편을 인수받기 위해 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를 찾았습니다. 남편임을 확인하기 위해 컵을 들고 자세히 살피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검찰은 직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한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수가 아닌 고의적 훼손, 즉 살인이 아닌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모 씨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깨어났는데 새벽이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니까요. 쓰레기 집화장에서 말이죠? 정확히는 쓰레기 더미 사이였어요. 사방이 쓰레기 봉투였고 머리 위로도 몇 덩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기억 안 나시고요.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드리려면 저희 쪽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8월 1일 그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8월 1일. 네, 휴대폰 마지막 문자 기록과도 일치하네요. 기록에 다 있잖아요. 몇 번을 말해요? 8월 1일 저녁에 마누라랑 딸이랑 쇼핑을 간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실직자에겐 집에 아무도 없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맥주입니까? 맥주의 종류가 우리 집 찾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 알코올의 성분이 선생님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변신 또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나 술 세요. 맥주 3캔에 필름 끊기고 그런 거 안 해요. 3캔이라. 아까는 하나 드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고 셋이고 그 정도로는 멀쩡하다니까요. 이거는 술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 머리가 띵하더니 깨지게 아팠고 그 다음에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무엇으로 변신하셨는지도 전혀 기억 안 나시고요. 그냥 깨어나 보니까 처음 와본 곳이었고 그 전에 모습을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변신 순간에도 혼자셨나요? 그걸 기억하면 내가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겠어요?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2달 만에 돌아오신 분도 흔치 않지만 이렇게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선생님은 그 변신 후 복귀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미치겠네 진짜. 휴대폰 기록과도 일치한다면서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변신했다가 돌아온 분들은 긴 악몽을 꾼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신해 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기억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를 알면 나도 그러고로 해서 변했겠구나 추측도 가능하고 그러면 자연이 진짜 변신이었는지 단순 기억 상실인지 구분도 가능하고 저희도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만 다하면 뭐예요? 밝혀진 건 모두에게 알려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오? 뭐든 불투명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그러죠. 아니, 밝힐 단계가 아니거나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질병은 만방에 알려 모두 함께 고쳐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오? 나 같은 케이스에 변신이 또 있을지 누가 알아요? 저희도 조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변신한 사람들, 아니 물건들
집 찾아서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고 돌아오면 변신할 이유 파악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진정하세요. 그 안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변신을 하셨는데 깨어나 보니 쓰레기장이었다는 건 저희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가 변신의 기소된 기간도 길고 무엇으로 변신하셨는지도 기억 안 나신다면서요. 나도 이상하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보통은 변신을 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시민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뭐 저희 직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변신이 아니라 단순 기억 상실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셨냐는 질문에도 아니요 라고 답하셨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지도 모르겠고 집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그 정도 이상하고. 변신은 틀림없어요. 내 기억에서 지워진 2달 사이에 뭔 일이 생긴 겁니다. 집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연락도 안 되고 우리 가족들한테 뭔가 사고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요. 집에서 변신하셨다면 왜 사모님이 신고를 안 하셨을까요?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 혹시 목련병 앓으셨습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여기 경력상 질문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장 주변의 CCTV를 조사 중이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누군가 선생님을 쓰레기장에 옮겨놓은 게 포착되면 역추적을 통해서 이동 경로가 파악되겠죠. 뭐 스스로 쓰레기장에 들어가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내 발로 쓰레기장에 걸어 들어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냈다거나 하는 건 다시 알아봐 줄 수는 없습니까? 아까 알아봐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서 조회 결과로도 확인되는 게 없고 저희 쪽에도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바로 뜨거든요. 그 조만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의 경우도 기다리시다가 신고하지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그럼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으로선 그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날도 다른 날 아침처럼 일찍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섰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요. 회사에 안 나가면서부터 요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 딸은 방학이라 영화관에 갔을 테고 마누라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에어로빅에 갔을 겁니다. 구립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경찰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진짜요? 한순간에 변했어요? 저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바로 이 입구예요.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독서실은 반대쪽인데 떡볶이랑 순대 먹으려면 여기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원래 육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여기를 건너요. 조금 편하자고 돌아와 그러는 거.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다보면 비가 끝내주. 졌었는데? 헐. 야, 육교가 아닌가 봐. 너무 구리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오늘은 다른 날보다 거리가 한산하면서 묘하게 나른했어요. 네. 단순히 여름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아찔한 게 세상을 누릴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야, 좀 여같지 않았냐? 완전 많이 막 경험하지. 아저씨가 육교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통 키에 그냥 흔한 아저씨였는데요. 우리는 반대쪽에서 올라갔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흥얼거려 보였거든요. 아니야. 힘해 보이는 것 같았어. 옅어졌달까? 흥얼거렸거든. 희미해졌다니까? 흥얼거렸다니까. 희미해졌어. 맞아, 할래? 콜!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얘랑 저랑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표현 방식 그게 다른 거예요. 아무튼요. 그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한순간에
펑! 아, 소리가 난 건 아니고요. 야, 펑은 맞는데 스모그 이런 거 없었지? 맞아. 스모그가 없어서 더 마술 같았어요. 영화 보면 이렇게 사이즈 팍팍 줄어들면서 변신하는 장면 있잖아요. 모션처럼 자르르르르 딱 그랬다니까요. 그러더니 앤트맨처럼 짠! 하고 돌멩이가 돼버렸다니까요. 네? 아, 네. 저희가 원래 호흡이 착착 맞아요. 그 돌멩이요? 그게요. 저기 사실 그 돌멩이 때문에 저희가 제보를 드린 건데요. 어떻게 내가 말을? 얘가요 장난으로 그 돌멩이를 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아저씨가 한순간에 돌멩이로 변해서 그걸 보는 순간 제 두 눈으로 믿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짝 건드려만 본다는 게 그만. 근데 진짜 살짝 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육개수 차니까 당연히 밑으로 굴러 떨어지죠. 제가 봤을 때 얘 진짜 레알 살짝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찾았는데 이 돌멩이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는 않고. 가로수미치랑 인도 쪽도 사사사치 뒤져봤어요. 근데요. 그 아저씨 진짜 돌멩이로 변한 거 맞죠?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변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 말만 들었지 처음 봤거든요. 완전 레어 처음이지. 저희 진짜 아니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나도 완전 나도 매우 놀랐잖아. 아니라고요? 왜요?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요. 아니 그 돌멩이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변신대책 본부에도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돌멩이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원래 못 찾는 건 경찰 아저씨들 전문이잖아요. 돌멩이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그거 변한 거 맞죠? 변신이죠? 맞아. 아저씨 포즈 맞았어. 변신 본 거야. 대박. 운전 잘했다. 깜짝이야.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냥 그럼 직접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돌멩이 들고 가서 신고 안 한 건 저희 잘못이지만 그래도 목격자 신고는 했잖아요. 떡볶이까지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요. 그 돌멩이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이 돌멩이 찾니? 이 돌멩이 확실해요, 아저씨. 그냥 육교 위에서 굴러다닐 만한 그런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돌멩인데. 이런 짱돌이 입고 있는 거 보셨어요? 캄다운. 여기. 느낌 필링 네? 경찰서로요? 우리가 왜요? 돌멩이도 찾았잖아요. 목격자로요? 그러지 말고 변신대책 본부로 가는 거 어때요? 저 거기 어떤 애가 완전 구경하고 싶어요. 보상금 같은 건 없어요? 아니면 뭐 봉사점수? 봉사점수 게이드. 대박. 그 돌멩이라면 저도 기억합니다. 유일한 케이스였죠. 그 사람은 돌아왔습니까? 일주일쯤 뒤에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제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자살이요? 네. 그 뛰어내리려고 점 찍어둔 산에 큰 바위가 있는 절벽이 하나 있었는데 거길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러다 변신하게 됐고요. 아마 머릿속에 계속 바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돌멩이로 변신했나 봐요. 다시 뛰어내리거나 한 건 아니겠죠? 별 소식 없는 거 봐서는 힘내서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이군요. 돌멩이라니. 그걸 보니까 혹시 변하게 되더라도 돌멩이로는 변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멩이는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김지윤 씨는 혹시 변한다면 뭘로 변하고 싶으신데요? 글쎄요. 피아노? 피아노? 예. 어렸을 적 꿈이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사람으로는 변할 수 없으니까 피아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만 계속 할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늘 가던 공원에 갔습니다. 무료급식 소가 있어서 점심을 항상 거기서 먹거든요. 점심값도 아낄 겸 해서요.
그런데 그날은 웬 양복 입은 남자와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다른 벤치가 다 차서 찬이 점점 부실해지네요. 예, 뭐 엄마는 언제 나와, 엄마? 엄마. 우리 구면이죠. 그런 것도 같고. 대개는 얼굴 익힐만 하면 안 보입니다. 뭐 노숙자도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밥 타먹기가 뻘쭘하니까. 혹시 뒤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옷차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구하고 있죠. 엄마 틀려. 면접 있으셨나 봅니다. 웬걸요? 이 나이에 어디 면접 볼 때나 있겠습니까? 그럼 아 이거요. 뭐 흔한 케이스입니다. 이 정내고 당한 걸 집사람도 아는데 제가 집에 있는 걸 도무지 싫어해서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편한 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치면 뒤돌리지 말라고! 해서 늘 이런 찬우입니다. 예. 만화책도 몇 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빌려드리죠. 아니, 변태 같은 책을. 힘들게 보. 나중에 들으셨어요? 뭘요? 어젯밤 뉴스에 나왔잖아요. 회의실 단체 변신 사건. 이거요? 어디 제가 나왔던 회사입니다. 아침마다 매출 신장 몇 % 달성을 외치면서 으쌰으쌰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세뇌 같은 건데 그게 또 서로 경쟁이 붙고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면 그 압도되는 묘한 마력이 있어요. 아무튼 그 회의실에서 무려 5명이나 똑같은 시간에 변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돼지 저금통으로 변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새끼 그거 분명 박 부장일 거예요. 원래부터 생긴 것도 돼지같이 생긴 데다가 먹는 거하고 돈에만 욕심이 많았거든요. 밥통으로 변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누군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아침을 안 먹고 왔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굶기게 될까봐 걱정을 했었나? 아무튼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실 벽에 영업실적표가 나붙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어도 그거 보면 속이 쓰리죠.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요? 식사하시는데? 아닙니다. 어딜 가나 그런 얘기들 뿐인데요. 이 보건당국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국가재난 설정 단계도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고 하던데요. 아무리 봐도 질병본부보다는 처음부터 재난본부에서 나왔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질병이든 재난이든 어서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신기하지 않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변신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몸에 피로가 쌓인 사람들이니까 몸의 변화도 다르겠죠. 우리는요? 나야말로 피로가 카카이 쌓인 사람인데. 사람마다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어떻게 재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이겠죠. 그래도 노숙자들은 변신한 사례가 없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덜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변신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변하겠죠. 아직 서울에만 일어나고 지방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서울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대책일 수 있겠네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서울에는 일자리도 줄고 일할 사람도 줄겠네요. 팔팔한 젊은 인력들이 마구 붙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도 일하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요? 살아남으려면 사회화되고 기성화될 테니까요. 사는 거 퍽퍽하죠. 네, 밥도 퍽퍽하고. 그래도 우리 주눅 들지는 말고 여기 나와서 매일 같이 밥 먹읍시다. 짠! 사랑해봐.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지는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여유가 생깁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 안 해주는 비밀인데요. 이 처지도 비슷하고 나쁜 분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방법이요? 아무한테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입니다. 쓸모 있는 걸로 변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법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물로 된 룰렛 시계로 변신해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전담포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밤이 되면 다시 변해서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 더운 날 밥차에서 도시락까지 타먹으면서 거짓말 하겠어요? 불법으로 변신 기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수행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에 길이 몽땅 정수리에 모아하는데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능만 하다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요? 그런 이야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자, 봐요. 계속 나는 무엇 때문에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우리 가족에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차라리 금덩어리를 가라! 이런 생각들을 아주 간절히 헌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짐들을 머리 가득 넣고 가슴으로 울어요. 가슴으로 울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이 사회적 의무 같은 것들을 가슴에 넣고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 내가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어차피 시간 때우려면 한두 시간 있어야 하니까 만화책이나 보면서 기다리셔. 참나. 나 기술을 무시하시네. 으아! 수리 마수리 수리 좋아 안주 빠른 전에 꺼져 수리 마수리 까삐 룸룸 도와줘요! 무리 유저 변신!
이봐요. 괜찮아요? 이봐요. 어떡하지? 진짜로 변한 건가? 아, 예, 여보세요. 거기 변신대책본부죠? 여기 사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미쳤나봐요. 아니지. 어떡하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저 이봐요. 이봐요, 대답 좀 해봐요. 이봐요, 말 좀 해보라고요. 아니, 그렇게 변신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다면 왜 저희가 몰랐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그럼 그 양복 입은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야 저도 모르죠. 모르다니요? 신고는 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아까는 전혀 기억 안 난다고 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하지만 선생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 지원비어예요. 중년의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밝혀진 원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젊은 남자들도 종종 변합니다. 여성 가장들의 변신도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거야 특별 케이스고.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리직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문제라고. 사회 곳곳에 골고루 시선을 분산시켜서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사키입니다. 여러분의 신변은 괜찮으십니까? 사상조의의 변신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를 정부 부처인 변신대책관리부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가 부처로 승격되는 일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여당에서는 원인 불명의 변신을 막기 위한 대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변신은 북한의 테러이며 이는 국방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안보를 내세워 보수 대통합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자 대면, 핵심 관계자들 모시고 변신 대응 대책 긴급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여당 대표로 더불어함께당 윤세화 의원, 일탈제약 김성은 대표, 그리고 토론을 준비하면서 섭외했습니다만 네, 자유태극기당 이은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자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남병 이은자입니다.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정부는 6월 2일에 어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아유 어디까지 있나요 제가 6월 12일에야 중앙변신 대책관리위원회 상설하셨죠. 아니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북의 소행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테러야 테러. 일단 국민들의 안보의식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북의 소행이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아니 의원님 테러라니요? 여기서 갑자기 왜 남북정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의원님이 아마 감기 때문에 약을 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약을 했다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캔슬해놓지 마세요. 아니 지금 제가 약했대 야지 놓는 겁니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야지 놓으면서 계속 개세하실 거면은 사퇴하세요. 뭐요? 뭘 아이 사퇴하세요? 사퇴하시라고요. 진정하시고요. 의원님 토론 이어주시죠. 의원님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도대체 야당에서는 협조라는 걸 하고 계십니까? 되도 않는 북한의 테러 운운하면서 정쟁의 기회로만 삼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지난 여름 국회 앞마당에서 의원님 당의 김먹태 원내대표께서 이번 사태는 국가와 북한의 모종의 커넥션이라고 특검 주장하시면서 단식 농성하신 거. 근데 그 농성이 3일 만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변신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농성장에서 몰래 술 드시고 주장하시다가 국회 견학온 중학생들한테 시비 걸어 단체로 만든 영상이 보도되는 바람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의원님, 저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요. 먼 일만 있으면 북한을 들먹거리는 거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합심해야 됩니다. 밥값 좀 합시다. 지금 북한 편드는 겁니까? 아 이러니 유튜브에서 난리지요.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의원님 발언은 우선 여기까지 듣고요. 김정은 대표님 이어주시죠. 테러든 테러가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신을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희 일탈그룹에서는 지난 정부 때부터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일탈제약을 설립해 신약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탈이할 땐 일탈. 저기요. 이런 사태를 몇 년 전부터 예상하고 계셨다고요? 지금 바이러스 같은 원인으로 인해 변신이 일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 저희가 연구하기에는 아직 발표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하기에는 그렇죠. 북에서 생화학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일탈그룹에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했고요. 자, 국민 여러분, 역시 안보는 저희 태극기랑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의원님 이 무상이라니요? 이 저희에게 특허와 판매 독점까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뒤통수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자금에 세금 감면 혜택에 저희가 얼마나 지원해드렸지 않습니까? 소화제나 만들어 팔던 주제 누구덕 이렇게 컸는데. 아니 이 덕분에 사설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뭡니까 두 분 지금 대놓고 정경유착 하는 아니 겁니까? 닥치세요 이니요. 무슨 정경유착이에요. 지금 국민들 다 보고 계신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돼 개세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퇴하세요. 기승전 사태입니까? 말만 하면 사퇴라니. 사퇴하시라고요. 아주 그냥. 너나 사퇴해 이 새끼야. 야 TV 꺼. 정부는 대체 뭐 한대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해서요 원. 대책이 있긴 한가요? 혼자 살다 변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 얼른 백신 개발하고 무상 배포하라고. 이엠병 선거 때 발배하던 그 양반들 지금 내쳐서 뭐 하는 거야? 아무튼 보이기만 해. 갈비뼈스타일 혁명적으로 바꿔볼라. 어제부터 우리 집 화장실에 변기가 2개예요. 어떡하죠? 변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숨을 꾹 참으면 된다는데 사실이긴 한 거예요? 한번 변신하면 면역력은 생긴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치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미 백신 개발됐는데 이것들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거 아니야? 야 니들은 벌써 백신 맞았지? 아 맞았지? 국회의나
재벌 새끼들 변신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화만에 이럴 줄 알았다고. 이 개새끼들. 밖에 못 나가겠어요. 복수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대요. 변신하면 팔아버리거나 죽이려고요. 누가 날 감시하는 게 틀림없어요. 내가 변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근데요, 변신하면 문서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놈의 변비, 지긋지긋해 정말. 차라리 변신하는 게 낫겠어요. 노력하면 애완동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주인 잘 만나서 개처럼 사는 게 훨씬 낫진 않을지. 우리 집 강아지가 어제부터 이상하던데 그거 설마 변신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남편이 똑같은 모습에 다른 사람을 변신합니다. 얘는 똑같은데 그냥 그일은 아닌 것 같다니까요? 돈 때문에 냈으면 좋겠네. 아, 그럼 내가 못 쓰나? 젠장. 우리 집 가전제품들은 모두 사람들이 변한 것 같아서 쓰지 못하겠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뭐 한대요? 대책이 있긴 하대요? 서울을 벗어나면 변신 안 하는 거 맞죠? 우리 트럼프한테 DM 보내보는 건 어때요? 거기라면 도와줄지도 몰라요. 아니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다 서울 인구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서울 경제는 누가 돌리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러다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활발한 젊은 인력들을 나무만 뽑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백수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정말 싫습니다. 변신하면 죽으려라! 시계 줄만 보지 말고 문자판도 좀 보세요. 전체가 다 18K예요. 따서 하나까지 다. 어디서 난 거요? 게다가 문자판은 그러니까 어디서 난 거냐고. 사업하시던 형님이 물려주신 겁니다. 다들 물려봤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짝퉁 아닙니다. 아, 그러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이 안쪽에는 순금이에요, 순금. 갖고 가죠. 예? 그냥 가져가시라고.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훔쳐오거나 문제 있는 물건 아니라니까요. 여기 왜 그런 눈으로 봐요? 훔치지 않았으면 어디서? 주웠어? 됐습니다. 전당포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귀한 물건 들고 나와서 푼돈 좀 만들어 보자고 이런 모욕까지 들을 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 물건이면 사장님이 손해보실 건 없잖아요. 요즘 전당포에 변신 사기가 판을 칩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변신품이 아니라는 거 말이야. 속고만 사셨나. 사람이 이렇게 좋은 시계를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보죠. 아, 내가 훈민정음으로 변신한 사람까지 본 사람이야.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트로피에 이런 건 큰한 힘을 죽여도 못 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형님이 사업차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럼 이걸로 한번 내려 쳐보시는가. 지금 나 의심하는 겁니까? 증명을 해보시라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야 나는 모르죠. 시계가 망가지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냥 받았다가 사람이 변신하는 것보다 덜 손해지. 망가져도 제가 스쳐드리지. 다만 사람이 변신한 거라면 그 사람이 다시는 못 돌아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지난번에 진짜로 내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긴 했는데 어찌나 끔찍하던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진짜 시계니까. 그럼 내려 쳐보시라고. 그냥 갖고 가시든가. 뭐예요? 안 내려치고. 진짜 이거 망가져도 제가 쳐주시는 거죠? 증명만 해보니까
맞겠어. 그래서 변신하는 사람들 좋아하다 돈벌이 하는 사람도 숱하게 봤지. 나도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될 거 아니오. 양심을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 알죠? 당신을 믿어보겠어. 형님이 물려주신 거라면서 소중한 거 있을 테니까 꼭 찾으러 오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만 변신한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본부에 수거 담당 쪽에 사람이 급이 딸린다고 해서. 우린 어디까지 했었죠? 그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계는 제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도로 벤치에 갖다 뒀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 뒤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선생님, 최대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엔 집으로 가셨습니까? 예. 집에 가니까 아내와 딸이 있었어요. 만나신 거네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까는 혼자서 술을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을 이렇게 계속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해보세요. 집에 가니까 아내와 딸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나 왔어. 학원은 다닐만 해? 요즘 대학생들은 배낭여행 많이 간다던데 넌 안 가도 되니? 엄마, 나 국 좀 더 줘. 그만 먹어라 살찌겠다. 배고파. 난 밖에서 먹고 왔어. 저 장게장에 삼계탕 잘하는 집을 안다고 해갖고 배부르다. 요즘 한밤중에 밥 먹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지금 먹어두면 좀 좋아? 떨그럭 사람 잠이나 깨우고. 배 부른데? 먹어. 오이냉국이 맛있어 보이네. 그럼 조금만 먹어볼까? 저번에 맡았던 공사 말이야. 그쪽 업체에서 대금이 들어왔나 봐. 사장님이 월급도 제때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할머니. 보너스라 생각하라면서 주시더라고. 우리 집 관리비도 좀 밀렸잖아. 부족하겠지만 좀 보태. 뭐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머그컵으로 변신한 남편을 깨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박모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은 김 씨와 아내 박모 씨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박모 씨는 남편의 변신 소식을 듣자마자 변신대책본부를 찾았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정황으로도 남편에 대한 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모 씨의 살해를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보고 그녀에게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모 씨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쇼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런 그녀에게 시민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문제 아니야?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잖아. 고의인지 아닌지는 저 여자만 아는 거지. 아니, 던진 것도 아니고 미끄러져서 놓친 건데?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변신하는 걸까? 글쎄다. 니네 아빠 밥 먹다 말고 어디 갔다니? 원래 자주 없어지잖아. 야, 아빠가 돈을 주더라. 이번엔 또 어디서 났대?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을 텐데. 먼저 말을 안 하니 아는 체를 할 수도 없고. 아니 회사 잘린 지가 언제라니? 이거 뭐야? 응? 이건 뭐야? 아이고 나 참.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해. 봐봐, 어? 아빠가 주워온 것들로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야. 그러게 이 고장난 건 또 왜 주워왔대니? 매번 이상한 버릇만 생겨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 언제까지 아빠 저러는 거 모른 척만 할 건데? 아이고, 우리가 이런데 니네 아빠는 오죽이나 하시겠니? 아빠도 힘들지만 우리는 나 아빠가 노숙자들이랑 밥 먹는 거 누가 볼까봐 쪽팔려서 싫어.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집 팔고 이사 가면 안 돼? 더 작은 지급으로. 사실 지난달에 아빠 몰래 내놨어. 에휴, 경기가 이러니까 보러 오지도 않네. 그럼 팍 깎아버려. 우리 갚을. 니네 아빠가 저런 모양인데 집 팔고 빚 갚고 나면 우리 쓸 돈도 있어야 되잖아.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니 이게. 아빠도 참 그냥 확 돌려놓고 얘기를 하던가.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6개월 동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니네 아빠 자존심에 퍽이나. 기대도 안 한다. 삼계탕 먹고 들어왔더니 어휴 배부르다. 아 지겨워. 아이고 그거나 갖다 버려라. 몰라. 고장난 거 엄마가 갖다 버려. 아 진짜. 제발 이딴 것 좀 주워하지 좀 말라고 해. 진짜 지겨워서.
찾았답니다. 뭐를요? 사모니가 따님을 찾았답니다. 이제 힘들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로 출발하셨다니까. 곧 도착하시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기쁘지 않으십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게 돼서 그러신가 보군요. 오후 내내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변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 뭐로 변신하셨는지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집도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가족들 만나보시고 마무리하시죠. 잠시만요. 예, 여기입니다. 김지은 씨는 안에 계세요. 사모님과 따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어찌나 걱정하시던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고 나올게요. 왜 불이 꺼져 있지? 김지은 씨. 김지은 씨? 언제 나가셨지? 김지은 씨!